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오늘 바깥 활동하신 분들 탁한 공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불편하셨을 겁니다. 중국 내임원구에서 대규모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주말에도 황사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외출할 때 보건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곽동화 기자입니다. 대전 도심 전체가 희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건너편 산등성이는 형태만 간신히 보이고 건물 간판조차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 네이먼구발 황사가 바람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진 탓입니다. 평소보다 확연히 탁해진 공기에 거리에도 마스크를 낀 시민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황사가 심해가지고 흙비도 내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마스크 썼어요. 대전과 충남 지역에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황사가 더해지자 지역의 미세먼지 최고 농도는 아산 송악면이 매우 나쁨 기준의 3배가 훌쩍 넘는 537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고 천안과 당진도 각각 394, 376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대전의 미세먼지 농도는 40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 황사는 밤사이 농도가 조금 옅어지겠지만 주말인 내일까지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충남권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겠으니 주말 동안 외출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황사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등을 쓰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오늘 대전구장에서 홈 개막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경기에는 류현진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김현 기자, 지금 경기 마친 상황이죠? 네, 저는 한화이글스의 홈 개막전이 치러진 이글스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홈 개막전답게 오늘 경기장에는 팬들의 뜨거운 함성과 응원 열기가 가득했는데요. 한화는 KT 위즈를 맞아 3대2로 이기며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9회 말까지 동점을 이어가다 임종찬의 끝내기 안타로 홈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한화 팬들은 마치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것처럼 크게 열광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돌아온 괴물 류현진이 선발 투수로 나섰습니다. 류현진은 6회 동안 9탈 3진으로 호투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5회까지는 한 점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6회에 연속 안타를 내주며 2대2 동점 상황을 맞았습니다. 지난주 프로야구가 개막한 이후 한화이글스는 LG와 SSG를 상대로 연이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류현진의 합류로 한화는 단숨에 5강 전력으로 거듭났는데요. 여기에 최은성, 안치홍 등 베테랑과 노시환, 문동주 같은 신인들도 활약을 보여주면서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한화이글스는 모레까지 KT와 홈에서 3연전을 이어갑니다. 오늘 경기와 주말 경기를 포함해서 개막 시리즈 3연전이 한화 역사상 처음으로 모두 매진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진짜로 다르다는 기대감에 힘입어 한화이글스가 시즌 초반 상승세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 유성구 을 후보자 토론회가 KBS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3명의 후보는 R&D 예산 삭감 등 지역 현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후보와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 새로운미래 김찬훈 후보가 3파전을 벌이는 대전 유성구 을. 민주당 황정아 후보가 정권 심판론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과 한 개가 10,000원인 물가 폭탄 시대, 일본에 뒤진 경제 성장률, 파탄난 외교와 불안한 안보까지 책임을 물어야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론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소통하고 또 지역 발전과 중앙정부와 예산을 끌어오고 이러기 위해서는 여당의 힘있는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 새로운미래 김찬훈 후보는 지역의 혁신과 변화를 내세웠습니다. 유성 이 지역 공동체는 자족도시, 그리고 디지털 스마트 도시, 행복도시, 그리고 부자도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R&D 예산 삭감을 두고는 야당 후보들은 일제히 여당 후보의 날을 세웠습니다.
R&D 예산 5% 수준 유지하겠다고 했었는데 집권 2년도 되지 않아서 국정과제를 파기했습니다. 누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의 아닙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건데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은 괜찮은데 어떻게 유성을 지역구 의원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변명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는 수습이 중요하다며 삭감된 예산의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예산 삭감을 한 거는 1차적으로 그렇게 안을 짠 정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를 합의 처리한 여야,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주당 황정아 후보는 이상민 후보의 쓴소리를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힘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고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는 황정아 후보의 CTX 알파 건설 공약이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졸속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김찬훈 후보는 황정아 후보의 최근 토론회 불참과 이상민 후보의 저조한 공약 이행률을 지적하는 등 후보자 간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22대) 총선 선거구별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천안시 병 선거구로 가봅니다. 4년 만에 민주당 이정문 후보,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 가운데 사자구도로 치러집니다. 박혜평 기자입니다. 천안시병 선거구는 2016년 신설돼 풍세면과 광덕면, 쌍용 1, 2, 3동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최근에는 천안을이 인구 상한선을 넘기면서 불당 1, 2동이 선거구로 편입됐고 보궐선거를 포함해 3번 치러진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던 곳입니다. 초선 의원인 민주당 이정문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천안 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킨 국립치의학연구원을 공모 절차 없이 천안 아산역 R&D 집적지구에 설치를 하고요. 정당인 출신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는 천안형 교육발전 특구 유치를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천안형 교육발전 특구입니다. 이 천안형 교육발전 특구에는 기존 학교를 명문 혁신학교로 만들고 국가 3단과 연계된 제2, 제3의 삼성고 같은 명문학교를 유치하는 것인데요. 노동운동을 했던 녹색정의당 한정혜 후보는 탄소세와 기후 배당제 도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내년부터 발전소 폐쇄가 시작이 될 텐데 저희들은 205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다 폐쇄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구의 지역 현안인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민간 개발에 대해서는 이창수 후보는 조건부 찬성, 이정문 후보와 한정혜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당 시민체육공원은 그동안 우리 천안 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역할 그리고 휴식 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개발 논리에 따라 개발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쳐 공간의 리모델링 개념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공원답게 주변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간 재배치 개념으로 4년밖에 되지 않은 공원을 개발 논리를 앞세워서 더군다나 민간 개발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 개혁신당의 이성진 후보가 등록을 마치면서 천안시병 선거구는 사자구도가 완성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논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논산 계룡 금산 법정토론회가 내일 오후 3시부터 KBS 1TV를 통해 방송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황명선, 국민의힘 박성규, 무소속 이창원 후보가 나와 농산물 가격 안정 법제화와 국방 군수산업셀트 조성, 군산군 대전 편입 등 각 후보의 공약과 실현 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무죄가 선고됐던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선고 내용이 실제 내용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